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이숙미입니다. 너무 이 양력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는데요. 별로 그런 거 없고요. 아까 막 저서에서 뭐 화장우 납골 막 나와서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가 그 이제 장사시설, 뭐 묘지나 자연장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더 있어가지고 그쪽에 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용미리 묘지공원 그 토지용 그 조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문하고 하거든요.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무서운 주제 아니고요. 좀 가벼운 주제가 될 거예요. 네. 안 무서워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그런 기회가 되면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사실 같이 나누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정원 이야기를 같이 할 건데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셨죠. 오늘 좀 더 쉽게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또 제가 이제 했던 경험들 그런 거 얘기를 같이 나누고 또 이제 책 속에 나온 그런 정원 이야기 또 영화 속에 나온 정원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정원을 아직 이제 가꾸시진 않은 거죠. 예, 그 토지만 아마 이제 분양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구획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자기 토지가 어디다라고 정해지셨나요? 아니요.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한 10평 정도가 개인한테 돌아가는 거죠. 예. 근데 10평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땅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자기 단독주택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집이 대지를 포함해 가지고 8평에서 10평짜리 집도 만들고 있어요. 예전에 뭐 땅콩주택이라고 그래서 좁은 면적에 이렇게 두 집이 같이 쓰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8평짜리, 10평짜리 그런 단독주택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3, 4명이 가족이 살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은 그 개인 정원을 갖게 되시는 거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축복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여러분들도 장학적금 이런 거 학교에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해서 조금씩 들었는데 그게 뭐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나중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50만 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 5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문을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네인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저 남쪽에 가면 뭐 경상도든 전라도든 가면 이렇게 산림에 있는 그 땅들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뭐 저는 이제 땅값을 몰랐으니까 뭐 한 평에 몇백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내가 이 50만 원 가지고 내 땅을 굉장히 많이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그런 걸 의논을 했죠. 나 이 돈 가지고 땅을 좀 사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아니면 우리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 그 당시에 송아지 값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좀 키워달라고 맡기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을 텐데 이제 50만 원을 제 돈으로 사실은 부은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이 그거는 네가 이제 뭐 어떻게 써볼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쓸 거를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도 저는 제 땅이 있었으면 했나 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제 땅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살지만 그건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집이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정원이 있다 그래서 뭐 저희 아버지가 저 원예학과 가니까 뭐 밭을 만들어 주시긴 했어요. 잔디밭 한 구석을 이렇게 파서 했는데 원예학과가 그 농사짓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그렇게 대학생이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렇게 줬으면은 정말 열심히 가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또 그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 땅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가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계속 갖고는 있는데 이게 그냥 베란다에다가 화분 놓는 거 하고 진짜 내 땅이 있어서 거기다가 그 뭔가를 심고 꾸미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럽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은 정원에 대해서는 아마 지난번에 김인호 교수님한테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세계적인 정원 이야기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 정원이란 무엇인가부터 해가지고 그 정원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원이 주는 즐거움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뜻이에요.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그러면 이제 뜰은 무엇인가? 꽃밭은 아시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뜰은 집안의 앞, 뒤나 좌우로 가까이 딸려 있는 빈터 아니면 화초나 나무를 가꾸기도 하고 푸성기 따위를 심기도 하는 그런 이제 또 뜰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뜰악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뜰은 그냥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토지를 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뜰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그 심리적인 부분,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좀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뜰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뜰이라고 하기보다는 뜰악이란 이야기를 그 용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정원이라고 했을 때 그 비슷한 용어로는 마당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집의 앞이나 뒤에 평평하게 닦아놓은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원, 뜰, 마당 이렇게 보면은 마당은 어쨌든 뭐 앞뒤에 꼭 평평하게 넣어야 그러니까 마당이라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그죠 평평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정원 안에는 보면은 아마 이렇게 동산이 있는 데도 있고 좀 꼭 평평하지만은 않은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뜰은 조금 더 넓은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당도 있고 그 안에 뭐 꽃밭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정을 보면은 뜰정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뜰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궐 안에 안뜰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원 할 때 이게 동산 원자잖아요. 예, 이 동산 이거는 이제 큰 집에는 이런 자그마한 그런 산들도 만들어 놓고 또 이 원자는 과수원 할 때 그 원자거든요. 그 채마밭. 그러니까 채자가 이제 채소할 때 하는 거고 마는 이제 우리 그 대마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먹을거리하고 입을거리를 심어서 가꾸는 것을 이제 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을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용어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이 그동안의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외국에 이제 가든하고 야드라는 말을 대부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건 영어권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는 가든을 많이 쓰고 미국에서는 야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꽃이나 그런 채소나 이런 걸 기르는 것을 가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야드는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 뭐 옷감 질 때나 뭐 이런 때도 야드를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야드 91.4cm를 잴 때도 야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만한 땅을 야드라고 했겠구나. 우리가 뭐 한 평이라든지 한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처럼 그렇게 썼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제 대저택에 있는 그런 마당이 되겠는데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그 큰 정원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원 안에는 이게 넓은 잔디밭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이게 경관수 이런 것들 있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나무가 수영이 좋고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뭐 경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 이제 관목으로 심어놓고 여기 이제 돌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이제 그 면적이 좀 좁은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화단들을 그래도 예전에 저희 집도 이렇게 약간 그 계단식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는 그런 초화류 심고 또 이제 그 이외에는 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좁은 면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때는 이제 담이 둘러차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경사지게 해가지고 이런 꽃을 심고 키가 작은 것서부터 키가 큰 것까지 이렇게 심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 공간을 잘 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도시 내에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벽면 녹화도 하고 있고 옥상 녹화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우리들 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간을 다 활용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마당이 이제 이런 거죠. 뭐 탈춤을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장터가 선다든지 하던 거 그런 거 마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마당이 이런 그 뭐 공공이 쓰는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우리가 굳이 지금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전에도 보면 집에 이렇게 마당같이 마당이라고 진짜 부를 만한 그런 공간들이 크지는 않아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우리 이제 옛 가옥들에 보면은 그 이제 앞들에 이렇게 또 뭐 앞들에 꼭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장독도 있고 거기 나무도 조그마하게 심어놓고 이렇게 이제 빈 땅이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로 이제 이렇게 가꾸기도 했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거나 하진 않았고요. 옛날에는 또 사실은 여기다가 큰 나무를 심으면 우리 집이 그 네모난 그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면 그 빈곤할 곤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큰 나무를 안 심었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이 야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앞들은 그 울타리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낮게 둘러쳐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쓰죠. 잔디도 다 깔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잔디 안 깎으면은 그 이제 뭐 법적으로 제재가 된다 이런 것들은.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것을 그냥 그 공공이 쓰는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개인 소유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그 잔디밭을 잘 안 가꾸는 것은 우리 마을에서 그 공동체 생활하는 거에 이제 위배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잔디밭을 잘 깎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잔디를 오랫동안 안 깎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뭐 저 지방으로 오래 가 있거나 뭐 그렇게 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잔디를 많이 안 깎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네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잔디 깎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공간은 너무 이렇게 그 개인의 집인데 사적인 공간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뒷뜰에 가면은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뒤에 이제 아버지랑 그 캐치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농구해서 농구 골대 하나 두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이제 빨래 널어놓거나 하는 공간들이 이제 뒤쪽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제 그 일반적인 단독주택들이 앞뒤로 이렇게 그 마당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는 예쁘게 정원을 꾸미고 뒤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적인 공간을 갖게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뭐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좁은 면적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바닥을 거의 시멘트로 발라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그 경계 부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를 심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있는 거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시골집 앞마당이 되겠죠. 이런 때는 이제 정원이라고 이야기보다는 앞마당이 더 어울리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타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고추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리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꾸는 용도보다는 여기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딸린 이제 뒤에 또 나오게 되겠는데 이제 꼭 우리가 이제 그 집에 그 담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담 밖이라도 바로 집에 딸려 있는 부분 그런 것들도 이제 정원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우리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 중에 여러분들이 정원이다 하면은 생각나는 부분이 어떤 거 있을까요? 꽃, 그다음에 나무, 그다음에 이제 채소, 그런 식물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게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연못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돌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가 우리는 정원에 지금 그러니까 일본 정원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하나도 안 심고도 모래라든지 아니면 고운 자갈 써가지고 물결무늬도 내고 거기다가 이제 산도 바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그걸 정원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에는 식물이 꼭 들어가겠죠. 식물이 안 들어간 정원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땅을 분양받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또 물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공간이 또 사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흙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정원을 꾸밀 때 그냥 나는 그냥 아름답게 예쁘게 꾸밀 거야. 아니면 나는 어떤 꽃을 심고 싶었으니까 이걸 심을 거야. 아니면 어떤 채소를 내가 키우고 싶었으니까 키울 거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쁘게만 심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 가족의 행복, 그다음에 건강, 또 아니면 우리 애든지 아니면 내 자신의 그런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을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정원을 꾸미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꽃인데. 꽃이라는 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봄을 상징을 하죠. 꽃이 봄에만 피는 건 아니지만 겨우내 그런 거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식물의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이렇게 삭막하던 분위기에서 환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봄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도 봤을 때 이 사람 지금 인생에서 그냥 꽃이 활짝 핀 그런 시기다. 또 그렇게 아가씨들이 대부분 그러죠. 이제 남자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결혼 정년기가 됐다 그러면 너는 지금 굉장히 꽃처럼 예쁘게 그냥 활짝 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황금기, 인생의 절정기는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꽃 같은 나이 이게 20대 30대 예전에 20대만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그런 시기가 더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제일 여러분들 절정기, 인생의 절정기, 황금기를 좀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신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 신화에 보면은 꽃의 여신이 있었어요. 플로라라는 그런 꽃의 여신인데 이 플로라는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의 플라워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로라에서 나는데 이 플로라가
이제 그 숲의 요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숲의 요정이 그 뭐 시기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이게 이제 신들에게 가가지고 이 숲의 요정을 좀 그 영원히 필 수 있는 꽃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애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신 중에서 아프로디테 그 이제 미의 여신이죠. 그 사람은 꽃의 아름다움을 주었고요. 아폴로는 생명을 주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플로라는 그 꽃에 붉은색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꽃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꽃이 붉은색으로는 됐지만 그 이별, 아픔 뭐 이런 걸 상징하는 파란색으로는 절대로 이제 여러 가지 화려한 꽃을 했는데 파란색은 쓰지 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제 파란 장미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때 이제 플로라가 그 숲의 요정 님프를 그 꽃으로 만들 때 그때 이제 색깔을 파란색을 안 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대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신화가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는 플로라리아라는 그런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꽃의 여신에게 바치는 그런 축제들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제 그 플로라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그 플로라를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아마 그 인터넷에서 플로라라고 쳐서 꽃의 여신 플로라라고 치면은 그 그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꽃의 여신, 또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그 꽃의 여신이다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제목으로는 플로라라고 해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로마 신화가 사실은 그리스 그 신화를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좀 비슷하고 또 일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꽃의 여신을 클로리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때 이제 서풍의 신 제피로스라는 그런 신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게 그 서풍이라는 것은 좀 따뜻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풍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제피로스는 이미 이제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꽃의 여신 클로리스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 꽃의 여신을 감금을 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클로리스가 감금을 당해가지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 제피로스의 마음을 그 받아들이질 않고 하니까 이제 이게 클로리스한테 꽃의 지배권을 준 거예요. 네가 꽃을 마음대로 이제 뭐 피우고 뭐 하는 것들을 가져라 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남자들이 그 여성한테 청혼을 할 때 그 꽃을 바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에게 건네는 꽃에는 내가 꽃밭처럼 행복한 상태의 인생을 안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 때문에 결혼식에서도 꽃장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그리스의 그 아테네인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보시면은 봄에 불어오는 서풍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운반자다. 그리고 꽃이라는 것은 행복의 절정이고 우리 이제 아테네인들이 사는 곳은 지상 낙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우리는 그래 북쪽의 야만인들하고는 다르다. 북쪽에 꽃이 없는 그 야만인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꽃을 갖고 있고 우리는 지상 낙원에 산다라고 해서 그런 자부심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원은 신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에 화원은 어디서 많이 쓰나요? 용어를. 그렇죠. 꽃집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디였던가요? 무슨 공원, 파크 막 이러는 거가 고깃집에서 많이 썼던 것처럼 지금은 화원을 뭐 꽃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원은 신이 사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꽃은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자부심도 주고 그 인생의 절정기를 나타내는 굉장히 이렇게 그
뭔가 중요한 그런 대단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라든지 왕가나 영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도 많이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꽃은 굉장히 연약하고 또 이제 좀 그런 그 힘의 상징으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는데 그 국가하고 왕가 영웅은 꼭 그런 이제 상징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헨리 2세하고 골담초 얘기가 있어요. 골담초는 또 뭐 금작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골담초하고는 조금 달라요. 양 골담초라서 이제 같은 그 비슷한 종이라도 외국에 있는 거랑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니까요. 모양은 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조금 더 붉은 빛이 돌아요. 우리나라 거는 여기 이제 다 노란빛, 똑같이 이게 노란빛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영국에는 보면은 그런 그 왕가들 뭐 영국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이제 서로 그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때도 그 자기 가문을 상속받기 위해 가지고 형을 암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책감 때문에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가는데 이 골담초가 보면은 이 가시도 있고 이렇게 관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형을 죽인 것 때문에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에 넘어지니까 자기 몸을 그 가지로 막 때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그 가문에서 잉글랜드의 국왕이 그 나오게 됐고 그때 이제 그걸 살려서 왕가의 상징으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거를 사용을 했죠? 어때 뭐 생각이 나시는 거 있으세요? 예? 우리나라 이제 국가라든지 뭐 어디 무슨 어디서 이제 그 상징하는 거. 우리 사실은 시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국가는 이제 상징하는 거 무궁화. 그다음에 시흥시는 뭐였죠? 시흥시의 꽃 없나요? 시흥시는 나무만 하나요?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거 다 안 정해요. 예. 지금 사람들이 이제 어떤 나무를 좋아하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소나무. 예, 소나무만 좋아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뭐 소나무가 좋은 면도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처럼 만약에 이제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알게 되면은 좀 좋아하는 나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어느 단체들 가면은 각각 자기의 그런 별명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나무 이름으로 짓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런 걸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식물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걸 한 가지씩 가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럼 또 저 좋을 것 같아요. 그 식물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그 조선 왕조 때 그 오얏꽃이 그 상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그 조선 왕조에서는 오얏꽃을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뭐 그 이전부터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97년인가요? 그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 학생이 자기가 이제 그거를 오얏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찾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이제 자기네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천황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한낱 그냥 어느 가문이 만든 이씨 가문이 만든 그런 나라다라고 해가지고 오얏꽃을 상징을 하는 그런 이씨 가문에서 만든 나라다 해서 좀 더 업수이 여겨가지고 그 오얏꽃을 상징으로 했다 그러고 이제 국가 그 여러 뭐 궁전 같은데 가시면 그 지붕 위에 이렇게 그 오얏꽃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려야 된다. 아니면 그게 이제 수치스러운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교훈을 얻도록 계속 놔둬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건 이제 초등학생이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이런 것을 이제 건의를 하게 된 경우였고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학위 논문에서 그런 것이 또 아니었다. 그 전부터 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선 왕조에서는 오얏꽃을 쓰지 않았고 대한제국에서는 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제국 때는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제가 우리가 침략을 해서 완전히 그 한일 그 합병이 되기 전에부터 벌써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꽃이 그런 왕가라든지 그런 집안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 쓰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꽃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붉은 꽃, 흰 꽃, 이게 장미 전쟁이에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영국 얘기가 되겠는데 왕권을 놓고 싸우는데 랭카스터 가문하고 이게 조금 이렇게 되네. 예. 여기 보시면 요크 가문은 흰 장미, 랭카스터 가문은 붉은 장미를 상징을 해가지고 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한 30년이나 이렇게 해서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그 헨리 7세가 요크가 이제 엘리자베스를 왕비로 맞으면서 이제 튜더 왕조를 여는 것으로 끝났다고 그래요. 이 전쟁이. 그래서 그 장미꽃이 이렇게 합쳐져서 튜더 로즈라고 이런 장미꽃이 탄생을 하면서 그런 이제 장미 전쟁이 끝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이제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한 거가 또 잠깐 나오거든요. 이 붉은 장미와 흰 장미가 싸우는 얘기가 나와요. 한번 그때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무는 지금 뭐 나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뭔가 세계의 중심, 축 뭐 이런 거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때 기원전 3000년에서 4000년경에 스칸디나비아 그 북유럽의 그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에다라는 그런 그 고 문서가 있어요. 이거는 시로도 되어 있고 산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우주를 지탱하는 거대한 물풀의 나무라는 그 이그드라실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무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뭐 뿌리가 3개로 뻗어 있고 이게 나무 가지가 이제 그 신의 세계를 덮고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신의 세계, 인간의 세계, 지하의 세계가 있다 이야기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물풀의 나무에 어린 잎을 그 오딘이라는 신이 이 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의 그 사냥이 이걸 먹고 저 대신 술을 만들어 가지고 신들에게 바쳤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안에는 이제 뭐 독수리도 나오고 다람쥐도 나오고 뭐 용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해서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류도 살고 그다음에 뭐 포유류도 살고 뭐 이제 용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파충류가 될까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또 거기서 그 우리가 이제 그런 나무의 그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나무에서 뭐 술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신화는 이제 페르시아 신화에서도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단군 신화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뭐 이게 신단수 밑으로 내려와서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박달나무라는 설도 있고 사슬의 나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무의 의미만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그 신성한 장소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가 나무만이 아닌 그런 그러니까 식물체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신성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솥대라든지 당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그 안에는 신비한 그런 그 정신이 깃들여 있다라든지 뭐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를 해쳤을 때는 우리한테도 뭐 그 아군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 가지도 함부로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이제 빌고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생명의 나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인도의 이제 철학서에 보면은 우파니사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거꾸로 선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거든요. 거꾸로 선 나무고 무화과 나무나 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 아까도 뭐 물풀의 나무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박달나무, 사슬의나무 또 어떤 나무인지 사실은 고대의 그런 식물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나무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나무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다. 예, 그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순수하고 불멸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에요. 또 이제 그 우리가 그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물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모든 생명의 그 이제 첫 모태이고 우리가 지구의 첫 생명체가 바다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러시아 과학자 그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제 플라스크 그러니까 실험실 내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유기물들이 있는 상태에서 뭐 그 번개가 친다든지 해서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거기서 박테리아가 생겨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가서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대기 상태랑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다른 설도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바닷속에서 그런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겠고요. 농경 생활에서 물은 이제 풍요, 생명력 이런 거를 이제 상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이 남성이다라고 생각하면 물은 여성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물에 있어서 여성하고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동명왕 어머니 유화가 이제 웅시면이라는 연못에서 이제 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동명왕이 어디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이게 그 고주목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금어왕 나오고. 그러니까 유화가 원래 그 누구죠? 그 용왕 그죠? 해모수의 딸이죠. 아니 해모수가 아니고 해모수가 이제 유화를 사랑을 하게 된 거고 하백이죠. 하백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 셋이서 웅시면이라는 연못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인간 세계에 이제 와서 그 놀고 있는데 그저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다른 자매들은 도망가고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 해모수한테 그 반해가지고 해모수랑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하백이 이제 그거를 원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그 웅시면에서 만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이제 동명왕의 어머니 유화가 그 웅시면에서 그 비롯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이 나온 거가 이 책에 있어요. 제왕홍기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혁거세의 왕비인 아령이 여기 경주에 가면 아령정이라고 있는데 여기 아령정에서 나왔다. 그래서 그 연못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아령이라고 지어가지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고려 왕조의 그 여시조가 있어요. 용녀라고 있는데 개성대정이라고 거기도 개성에는 이제 연못이 큰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용녀가 나온 그런 연못이고요. 그것은 이제 사실은 그냥 용녀가 나온 연못으로만 의미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물하고 육지 그러니까 육지가 있는 개성하고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길목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올 때 그 아까 꽃도 사실은 여성을 많이 상징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도 여성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에다가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신라에 보면은 이제 동해, 서해, 남해, 북해하고 사강에다 제사를 지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동해, 서해, 남해는 알겠는데 북해는 어딜 것인가? 좀 이상하죠. 북해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이 북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또 분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역사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북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 왜 고구려 시대나 뭐 이런 때 보면은 굉장히 넓은 그 영토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반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륙이다. 그래서 북쪽에도 바다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지명을 보면 그러니까 강원도에 동해라는 지명이 있지만 그게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동해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어느 지명이다. 해라고 해가지고 꼭 바다가 아니고 이거는 지명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받아들일 땐 그거는 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근데 방인데 그런 북해라고 이제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의 지명인데 우리가 이걸 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북해라고 볼 수 있는 바다 도대체 어디냐? 그럼 우리나라 영토가 저기 뭐 북극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갔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어디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비가 안 왔을 때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메뚜기가 와가지고 막 피해를 입거나 그럴 때도 물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고요. 우리 이제 물 가지고 그런 치성 드리고 또 그렇게 할 때 정화수 떠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조왕주발이라고 하는데 그 부엌의 신, 그다음에 조왕신이라고 하죠. 조왕신에게 아침마다 물을 떠가지고 거기 이제 그 치성을 드리고 가족의 그 평안이라든지 건강을 비는 그런 것들을 했던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도의 겐지스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게 사자의 혼을 승천시키는 정화력이 있다. 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거기에 물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여기 가서 그 물을 이제 끼얹고 거기 목욕을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또 병도 치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천주교에서도 성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성당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성수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또 이제 뭐 차라든지 집 새로 샀을 때 그 성수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굉장히 뭔가 신성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흙은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모든 것 생명을 다 품고 있는 그런 이제 우리의 생활의 터전이고 또 흙하면 생각나는 거가 뭐 이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 뭐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정원을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흙에 대한 그런 동경, 도시화되니까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나도 흙과 좀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도 있겠고요. 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노동한다, 땀 흘려서 이제 수고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네. 아까 이제 하늘 남성, 물 여성 그런데 땅도 여성이에요. 여성을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도 여신이 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에 이제 나오는 설 중에서 가이아 이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구라는 것이 그냥 우리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유기체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뭐 생물, 무생물, 또 뭐 물이라든지 또 흙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로 이루어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왜 뭐 산소 나오면 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나오면은 식물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내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뭐 더러운 거를 좀 버려도 바다가 그런 걸 정화를 시켜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작용을 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유기체적인 거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새로운 무슨 화학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버린다든지 지금 폐기물 같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 정도는 항상 그동안에 있었던 거니까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했을 때에는 그런
그 사이클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론들이 요즘에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에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원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사진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같이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원에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정원을 텃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에서는 키친 가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부엌 정원 뭐 이런 거잖아요. 부엌에 딸린 거. 농진청에서 보면 가정 채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농진청이기 때문에 이제 채소를 재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먹거리들을 얻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이게 시골집에 보면은 이렇게 앞에다가 텃밭 만들어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먹었을까요? 예, 또 예. 예. 저 그러세요? 어디서 따다 드세요? 그러세요? 벌써 밭에 집 앞에 밭이 있으시구나. 예. 어렸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 젊은 마음으로 사시니까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텃밭에서는 뭐 이렇게 그 벼나 뭐 이런 거는 텃밭에서 키운다고는 안 하잖아요. 논에서 이제 키우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규모로 해서 우리가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는 텃밭에서 키우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냥 바로 얻어서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텃밭에서 많이 키우게 되고 이게 큰 규모라기보다는 적은 면적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심어서 그렇게 키우는 것이 텃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밭에서도 벼를 키워요. 밭벼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저기는 그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텃밭을 갖고 있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베란다 텃밭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잎채소들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뭐 방울토마토 종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작게 이제 열매채소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베란다에서는 사실 그렇게 그 햇빛은 좀 들어오긴 하는데 햇빛도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지금 해가 비치는 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좀 우리가 텃밭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해를 좀 덜 받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베란다라는 곳이 우리는 지금 그 사람 살면서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고 뭐 비도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다 채소를 키우게 되면은 문을 닫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조건이 좋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이제 안전한 먹거리 또 이렇게 좀 싸게 해서 이제 내가 길러서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베란다 텃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나온 것 중에는 이제 상자 텃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는 상자 텃밭 분양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자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는 주머니 텃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자라는 것은 또 이게 약간 좀 무겁기도 하고 나중에 처리하기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뭐라 그러나 천막 만드는 그런 천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텃밭 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접어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포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자루 텃밭 이런 것도 이제 또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공간에 내가 밭이 없더라도 뭐 그 집 앞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베란다에 둘 수도 있고 학교나 아니면 무슨 뭐 관공서라든지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이동식 그런 텃밭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옥상에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주말 농장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을거리를 얻기도 하고, 또 그거를 학교 내에서 스쿨팜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농장, 뭐 학교 텃밭 이런 용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것을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로 급식에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수확한 다음에 같이 축제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이들이 한 것을 부모님들이 사주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이제 여기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렇게 해서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먹거리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보면은 이거는 뭐 쑥은 어디서 다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맞아요. 쑥버무리 해서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예, 뭐 우리 국화차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작게 이제 하지만 우리 이제 밖에서 막 그냥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우는 것들은 사실은 그 보기에는 좋지만 어느 장소에서 그 자랐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국화를 선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따서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에서 심는다라고 하고 농약 안 치고 뭐 화학 비료 안 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차로 해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브나 뭐 이런 것들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만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면은 그런 거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는 꽃잎 가지고 뭐 이게 왜 마트나 이런 데 가도 꽃잎 팔죠. 난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 꽃들을 파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 안전한 곳에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조금 그 믿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서 먹는다고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아니, 조금 이게 얘는 대추예요. 대추예요, 대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예, 이제 제가 저 어릴 때 집에 대추 있으니까 그거 제사 때도 쓰고 또 이제 저희 그냥 이렇게 따 먹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대추는 농약 쳐야 되잖아요. 사실 약 안 치면 벌레 때문에 사실 안 되는데 어쨌든 집에서 하는 거라서 뭐 농약을 많이 치지는 않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대추 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마당에서 키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겠고 감이 저도 약간 서울의 북쪽에서 살았는데도 예, 감이 잘 되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좀 춥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감이 한 십몇 년 그게 뭐 되니까 한 수백 개가 달려야 감나무 하나에. 그래서 굉장히 잘 자라가지고 뭐 곶감도 해먹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살구일 것 같은데요. 살구 여기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숭아는 집에다 안 심었죠. 근데 그 복숭아는 귀신 쫓는다고 그래가지고 안 심었는데 살구는 심었거든요. 여기는 이거는 자두죠. 네. 집에 포도도 심으면은 이제 아주 춥지 않으면 포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상용으로도 괜찮고 또 이제 뭐 몇 개 이제 달린 거 그거 뭐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열매들이 대부분 붉은 종류인데 또 이런 색깔이 보랏빛 나는 그런 거 좀 약간 검은 뭐빛 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색깔이 꽃색도 여러 가지를 이제 심을 수 있지만 열매도 굉장히 관상용으로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거고 뭐 그런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다양하게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흥이 포도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진달래 화전이죠. 뭐 진달래는 보통 산에 많이 있지만 또 요즘에는 보면은 뭐 그 관상용으로 해가지고 심어놓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정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있겠습니다. 그 대추가 네. 과일 중에는 제일 어른이에요. 예. 네. 어떤? 과일 중에는 대추가 제일 어른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지. 제사 지낼 때도 예. 조율이식이라고 예. 제일 먼저 넣는 게 대추예요. 그래서 제사 예. 지낼 때 네. 조율이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일 중에서 대추가 제일 어른. 네. 그건 알아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대추의 씨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예. 뭐 네. 밤이고 감이고 다 이런 거는 기가 막히지만 예. 이거 대추는 씨 하나야. 그래서 예. 이게 의뢰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귀한 과일이어서 우리가 제상에다가 올려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원에서 이제는 마시는 거,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냥 수돗물 다 먹고 있지만 뭐 지하수도 가끔 쓰기는 했었죠. 지금도 뭐 지하수를 뭐 안 먹는 건 아니지만 그 집에서 이제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를 먹는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그러니까 그 시골집 가면 저 집 거기 뭐 우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렴풋이 기억이 나지만 어쨌든 우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게 펌프는 많이 사용을 해보셨죠? 예, 저도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요. 펌프질하고 막 그랬던 거. 그래서 그 애들은 사실은 그게 이제 재미잖아요. 막 그게 물 이렇게 마중물 넣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그냥 그 헛손질만 하고 막 그런 것들. 그래서 물 조금 누가 넣어주면은 막 해서 물 나오면 막 신기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실 물로 그렇게 해서도 쓰고 이때는 모르겠어요. 뭐 깨끗했는지 어쨌는지 이제 검사하는 그런 그 실험하는 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특별히 탈이 안 나면은 그냥 다 먹고 또 뭐 이렇게 씻고 뭐 하는 걸로 다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그 물 요소를 둘 때 이제 이런 돌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해서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관상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왜 마시는 거에다 이걸 넣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데다 있는 물을 마시지는 않지만 동물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런 거를 마련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구리가 와서 거기 산란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새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요. 예,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곤충들도 살 수가 있죠. 거기 이제 뭐 그냥 물만 넣어놓으면 새가 와가지고 먹겠지만 거기에 약간 수초라든지 뭔가 이렇게 식물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알을 낳을 수 있는 것들이 곤충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 물도 얕으면 이제 개구리라든지 뭐 도롱뇽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거기서 알 낳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런 정원들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그 정원의 개념 설명할 때 보면은 채마밭 그래가지고 그 먹는 거하고 입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그거 정원에서 하는 정도로 막 옷을 다 지어서 입기에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목화로 해가지고 목화 키울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관상용으로 많이 키워요, 목화를. 예, 그게 이쁘니까. 근데 애들은 이제 그거를 만약에 학교에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서 하면은 그걸로 진짜 이렇게 그 물레로 해가지고 실 뽑아서 뭐 손수건 만드는 정도까지도 애들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뭐 대마라든지 뭐 예? 못이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삼배라든지 뭐 이런 모시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요게는 이제 실크죠. 그래서 이제 뽕나무 뭐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이건 목화에서 나오는 면으로 이제 만드는 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대규모로 해서 어디다가 뭐 거래를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이제 텃밭 규모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텃밭을 생각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뭐 마당 정원 생각했을 때 자그마한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굉장히 큰 규모를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제 좀 그런 규모에 따라서 내가 우리 정원에서는 그 먹을거리만 아니면 볼거리만 또 어떤 건 입을거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은 지금 이거는 무슨 나무일까요? 우리가 잘 모르겠죠. 우리 저 가구 만드는 나무 생각하면 맞아요. 오동나무예요. 그래서 그 오동나무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큰 오동나무로 해서 가구 만드는 거예요. 예. 혹시 뭐 오동나무 심어가지고 그거 키워서 가구 만들어 보신 분이 계세요? 없으시죠? 아니 저희 집에도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오동나무를 심어 주셨었는데 오동나무가 엄청 크기는 했어요. 빨리빨리 자라더라고요. 그냥 뭐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쑥쑥쑥쑥 자라가지고 키가 크더니만 그 2층 집이었는데 2층 집 넘어서서 그 키가 막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아니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굵었고요. 한 이 정도는 됐던 것 같고. 네. 옛날에 그 오동나무로다가 예. 농 짜가지고 예. 아가씨를 시집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딸 낳으면은 오동나무 심고 그랬죠.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아주 시집 가서 여자들이 그 오동나무로 예. 키워가지고 장농 짜가지고 시집 갔어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장롱을 짜주려고 저 오동나무를 심으셨나 그러긴 했는데 오동나무 이제 한 그루 심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게 컸는데 저걸로 나 진짜 가구를 짜줄 건가 어쩔 건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그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뭐가 이렇게 장을 짜거나 하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뭐 장식용으로 이렇게 무슨 박스 하나 만들거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많이들 그렇게 해서 집에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가구까지 다 갖추고 했기 때문에 그 마당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예. 이런 거 이제 뭐 그 감잎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염색하는 거, 예,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했었고요. 이거는 쌀이, 예, 거기 이제 쌀이로 울타리도 만들고 빗자루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 꽃이 나오면 그걸로 이거는 이제 저기 꽃꽂이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옛날부터도 보면은 뭐 분재도 만들고 또 집에 이제 뭐 꽃 장식하는 것들 많이 했죠. 지금도 여러분들 아마 뭐 식탁에도 장식할 수 있고 거실에도 장식을 하실 수가 있고 꽃 같은 거 이제 많이 장식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압화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신구에 쓸 수도 있어요. 예, 아마 그 뭐 숲에서를 하신다든지, 예, 예 그렇게,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나뭇잎도 하기도 하고 꽃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해서 문풍지에다가 만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 이제 여러분들처럼 그런 이런 강좌들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숲해설 아니면 이제 어린이들 가르치는 그런 뭐 생태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압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부채 그 한지 위에다가 꽃해서 그 문풍지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 액세서리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네잎클로버 넣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정원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나무로 된 걸로 해가지고도 뭐 이런 그 목걸이라든지 뭐 그런 팔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이렇게 뭐 장신구죠 그런 거 이렇게 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동안에는 정원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들, 그렇죠? 제공해 주는 것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정원이 또 어떤 거를 주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정원에서 나온 그 우리가 심은 식물들이 우리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그 다 마셔주잖아요.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산소를 뿜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맑은 공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식물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산소를 내뿜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제가 여기를 보고 얘기했나? 느티나무 한 그루가 연간 1.8톤의 산소를 방출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성인 7명의 연간 필요 산소량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한 그루가 7명이
그 마실 그 산소량을 해주는 정도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집에 마당에 이런 나무 한 그루 하면은 우리 가족 뭐 보통 요즘에 7명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렇게 산소를 공급을 해준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소음 차단까지도 해주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디죠? 여기 시흥에 완충녹지 큰 데 있죠. 예. 그런 것들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그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뭐 냄새라든지 뭐 오염 물질이라든지 다 흡수를 해주지만 또 산소를 많이 배출을 해줘서 우리가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플라타나스 한 그루가 우리 뭐 근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이제 또 이렇게 증산작용 하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에어컨 8대의 효과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쉬는 거,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래서 마당에 앉아서 이제 좀 이런 이제 나무 그늘이 있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이제 좀 책도 보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뭐 10평이나 되니까 그걸 이제 가꾸고 난 다음에도 그걸 이제 보면서 감상하고 또 앉아서 이제 그런 좀 그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공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10평이면 사실은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는 콘서트 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뭐 개인 정원은 아니겠죠. 무슨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정원에 가면은 이런 공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공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여기는 조금 기묘한 그런 풍경이지만 남자들이 이제 뜨개질을 하는 그냥 그 정원에 이런 이제 벤치라든지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해먹 이용해 가지고 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시흥 텃밭 그 백년정원처럼 이렇게 좀 공개된 공간이 아니고 가정집이라고 그러면은 좀 해먹을 달아 가지고 그 거기서 낮잠도 즐길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그 돌 모양으로 된 스피커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까 여기 콘서트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그런 행사들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스피커를 하나 두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요즘에 뭐 스마트폰 이용해 가지고 음악 많이 듣는데 그거를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같이 이제 좀 공유할 수 있게끔 스피커 하나 두고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정원에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사실은 음악을 좀 들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능률적이겠죠. 이거는 이제 원예 치료하시는 분 계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오늘 안 나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원이 그런 이제 과거에도 뭐 그런 역할은 했겠지만 그게 크지는 않았겠죠. 사실 정원이라는 게 예전에 그 가장 큰 그 역할이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정원이라면 그냥 보는 거가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예쁘게 우리 집을 꾸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을 거고, 시골집에서는 우리 먹거리를 생산한다 그런 것이 컸겠죠. 그런데 뭐 그 안에 우리가 이제 뭐 영화를 보든 어디든 보면은 뭐 어쨌든 자연을 찾아가서 많이 이렇게 그 쉬려고 하잖아요. 막 힘들고 괴로운 거 있을 때 뭐 산에를 올라가든 아니면 들판을 가든 아니면 아까 아침에 제일 먼저 얘기했지만 아버지 산소라도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뭐 어쨌든 자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내 속에 있는 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는 좀 안 보이더라도 좀 편안하게 그냥 풀 수 있는 공간이 그런 자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 같고, 요즘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막 이렇게 신경 쓸 것들이 많은 이런 때에는 이런 자연이라는 게 꽃을 하나 그냥 예쁜 걸 하나 보는 것도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이렇게 풀리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뭐 아주 뭐 괴로울 때는 그런 것들도 뭐 여자들 요즘에는 꽃 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현금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꽃을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은, 예, 그거를 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좀 그 공감을 하고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연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그냥 그 마음을 전달하는 용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소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요즘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원예 치료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야. 근데 요즘에 살림 치유 좀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원예는 그 작업을 하면서 뭐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감각적인 그런 것들, 또 그걸 지각하는 능력들을 증가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꼭 그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 뭐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원예 치료는 그런 작업 치료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 이제 그 요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지체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은 또 그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들도 많이 그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치유되는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산림 치유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산에 가니까 뭐 내가 이제 그 뭐 어떤 병이 있었는데 거기 산속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병이 다 이제 치유가 됐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사실 조금 위험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산에 올라갔다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그 괴로웠던 것들 모든 걸 다 끊고 그 굉장히 그 편안한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기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뭔가 그냥 그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해 있는 거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뭐 통원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원을 하는 상태하고 산에 들어가서 뭐 통나무집에서 그냥 거기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치유의 효과도 다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서 이제 그런 산림 치유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텃밭을 활동을 하면서 예전에 그 원예 치료하고는 조금 다르게 농사 지으면서 도시 농업을 하면서 또 치유하는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관상용으로만 사용하던 거를 이용해서 치유하던 거, 그러니까 원예 치료하면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 환자가 그 이제 식물이 나무가 보이는 창문에 입원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했을 때 그 회복력이 나무가 보이는 창문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훨씬 좋더라,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 치유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는 대체로 이제 뭐라는 협동심 키우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학생들 스쿨팜 그런 거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협업하는 그런 것들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이제 왕따라든지 무슨 그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치유를 하든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취미 생활을 하나 갖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데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좋은 먹거리들을 또 먹게 되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원에서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원에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아마 마당이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냥 뭐 굳이 사실은 식물이 아니어도 마당에 이렇게 테이블 놓고 파라솔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네 분들 모여가지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마련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테고, 근데 지금 이제 텃밭을 또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 같이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같은 공간 내에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또 마음 맞는 분들끼리 많이 이제 친해지게 될 것이고 또 시흥에 대한 또 자부심도 생기게 될 것이고 애착도 생기게 되고 굉장히 그런 교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겠죠.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여기서 이제 그런 뭐 차 마시고 식사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원에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식물을 이렇게 키우시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동물들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 근처에 뭐 산이 있나요? 아, 그냥 도시 내에 그냥 딱 가운데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올 수 있는 포유류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는 올 것이고, 네. 반갑지는 않지만 쥐도 올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곤충들은 많이 오겠죠. 예. 나비나 잠자리나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뭐 어떤 것들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것들이 관찰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처음에 우리가 맨 땅으로 있을 때는 뭐 어떤 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뭐 살고 있는 그 동물의 양이 굉장히 적겠죠. 뭐 무슨 지렁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 땅 속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고 땅 위에 있는 그 동물들은 거의 없는 상태일 거예요, 맨 땅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식물을 심은 다음에는 어떤 동물들이 와서 같이 살게 될지에 대해서도 한번 뭐 그게 뭔지는 모르더라도 뭐 만약에 사진으로라도 이렇게 남겨놓으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살게 되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물들의 서식처까지 만들어주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것들을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당장에 키우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네. 뭐 배추 키우면 배추 흰납이 거기 생기는 것처럼 그 뭘 키우니까 뭐가 나오더라. 또 그거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애들이라든지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뭐 손주라든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사진 찍는 거 아까 누가 사진 찍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그 가까운 것들을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림 그리는 분들은 또 그걸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세밀화 그려서 그 콘테스트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취미가 있으신 분은 세밀화 콘테스트에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립수목원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시흥시에서도 그런 콘테스트를 한번 뭐 사진이든 세미라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애들은 그 안에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토끼풀만 자랐어도 거기서 네잎클로버 찾는 거를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 이런 거 게임 벗어나서. 근데 그 토끼풀에 꽃 가지고 뭐 팔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목걸이 만든다든지 왕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풀 싸움 하는데 누구 풀이 더 센지 뭐 이거 땡기는 것도 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식물이 있으면 그 우리가 놀 수 있는 거리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장신구도 얘기했지만 무슨 이제 뭐 나뭇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뭔가 애들 공예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그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정원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만드는 거에 따라서 진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정원이라는 것이 영감을 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부터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문학가들이 그 뭐 또 화가들이 또 음악가들이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어디 폭포를 보고도 거기에 가서 그 감탄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시를 쓴다든지 시조를 읊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봄의 왈츠라든지 이런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래도 이런 시를 쓰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이건 노래를 같이 부르셔야 되는데. 예. 아니 이렇게 그 봄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계절이 봄이어서 제가 봄 노래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봄만 가지고도 그 뭐 옛날이든 아니면 지금의 2013년에 와서도 사람들은 그걸 소재로 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봄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알겠어요? 뭐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 꽃이 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우리 그 노래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뭐 나의 살던 고향은 뭐 그래서 근데 거기에 꽃이 꼭 들어가잖아요. 복숭아꽃, 살구꽃 막 이런 거, 울긋불긋 막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벚꽃 엔딩. 그 벚꽃 보고 그 요즘 그 젊은 사람들도 다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이 남녀노소 뭐 상관할 거 없이 누구에게나 뭔가 영감을 주고 이게 그 예술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가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거 노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그 정원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꾸며서 그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이런 거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상을 할 때는 이런 정원을 구상을 했더라도 처음에 심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것들, 어떤 거는 진짜 씨를 심는 것도 있을 거고 조금 큰 나무를 심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처음에 내가 심자마자 이런 모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꾸자꾸 가꿔서 내가 그걸 다듬어 가지고 잘 키워서 이런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는 시흥의 유명한 그런 연꽃 같은 것들도 이제 거기에 일부에는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꾸미시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즐기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뭐 가게 앞에다가 화분 놓고도 하고 뭐 주말 농장도 하고 길거리에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그 특별히 이제 녹화하기 위해서 온 거겠지만 이런 거 말고도 요즘에는 막 여기저기다가 그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이제 그 빈 공간에다가 공공의 그런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막 그러니까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해서 여기저기 그런 정원 만드는 일도 하고 있고요. 예, 애들이 이제 거기서 놀기도 하고 예, 어쨌든 뭐 작은 공간이라도 있으면 어디든지 우리가 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렇게 보신 거 이외에도 아마 새로운 것들, 그런 새로운 문화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원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점심 드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도시